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현안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프라임 현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초부터 가동에 들어간 포항시 SRF 시설에 대해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오천읍 SRF 비상대책위원회 양창목 위원장과 박칠영 오천읍 시의원을 모시고 SRF는 어떤 시설이고 왜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양창목 오천읍 SRF 비상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창목입니다. 네, 그 옆에는 오천읍 시의원이신 박칠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오천읍의 지역구를 둔 박칠용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오천읍 SRF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떤 단체고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 먼저 위원장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천읍 SRF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 포항시에서 오천읍에는 소통할 창구가 없다고 네. 지금껏 대화를 못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에서 출발되어서 지금 3월 달에 지역의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쓰레기 발전소 중단, 폐쇄, 그리고 이전을 요구하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알리며 가동 중단 서명도 받고 있고, 현재는 지역의 뭐 일부 단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나주시 그 범시민 대책위원회하고 네. 연대 공유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올 3월에 그러면은 이제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거네요. 예, 3월 달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 SRF 발전소 간데 이게 어떤 시설인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은 포항에 있는 SRF 발전소는 두 가지 시설이 합해진 겁니다. 네. 하나는 쓰레기 시설을 자원화한다는 SRF가 있고, 예. 그 SRF를 동력원으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이 두 개가 통합이 된 복합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 생활 쓰레기를 분쇄를 해서 그거를 SRF를 만들어서 그걸 동력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 이것이 흔히 말하는 SRF 시설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예.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포항시 쓰레기 그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매립하는 방법,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법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환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소각장도 못 짓게 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네. 방금 말씀 유해 물질 배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포항시에서는 그 시설에 배출에 아주 유해 물질이 뭐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는 뭐 배출 기준 이하. 예.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인 아무 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거기에다가 지금 배출치보다도 기준을 강화해서 예. 적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로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측정치가 나오는 일부 6, 7가지 빼고 그 외에는 지금 측정치가 나오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예. 바로바로 측정이 안 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야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매스컴에서 또 이슈가 된 게 자동 장치 네. TMS라고,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이 최첨단 시대에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금 현재 또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유해 물질을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검사하는 항목이 6개에서 7개, 그러니까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옥신을 검사하는데 6개월, 7개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그다음에 TMI,
TMS라고 하셨습니까? TMS. TMS. 그 자동 측정 장치를 예,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조작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못 믿겠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지역에만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도 이 SRF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나주입니다. 예. 나주 혁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역시 여기도 동력원이 SRF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SRF 동력원으로 쓰다 보니까 나주 혁신도시와 열병합 발전 거리가 직선거리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벌써부터 시험 가동 기간 중에 아기들 몸에 발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예.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은 가동 중지가 된 상태고요. 충남 도청 소재지가 있는 내포 신도시에는 네. 60% 진척 중인 SRF 열병합 발전소가 양성도 도지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던 원주에는 역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데 원주의 열병합 발전소는 원재단지, 화해단지의 동력은 스팀을 제공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요. 예. 그 가동이 중단된 근본적 원인이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원주의 지역구는 김기선 의원이 예.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SRF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국가에서 장려를 했지만 국회에서 그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그래서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SRF가 신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포항시의 SRF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SRF 공장을 가동 중인 것, 상업 운영 중인 것은 포항이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 SRF라는 것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네. 누군가도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천 주민이 반발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 위원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항시의 SRF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뭐 포항시에서 SRF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립하면서 첫 사업부터 예. 잘못됐는 건 지금 현재 뭐냐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첫 네. 사업 설명회부터도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첫 예.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SRF 공장이 들어와 있는 것은 남구 호동입니다. 네. 호동에 지었는데 설명회는 사업 설명회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다는 것은 예. 주민들이 얼마나 올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지금 준공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만약에 행정이 투명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고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SRF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꿀뚝 높이를 120m에서 150m로 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관장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120m에서 150m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79m로 설계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예. 설계가 됐었고 나중에 꿀뚝 높이를 34m 절반도 안 되게 예. 낮게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34m라 하면 지금 현재 그쪽에 대기 역전층이 꿀뚝 높이보다 높습니다. 높게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대기 확산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도 심한 우려를 표명했었고 꿀뚝이 이제 낮아지게 된 계기는 이제 그 비행 고도 제한 때문에 예. 그렇게 낮아졌는데 자, 입지 선정부터도 참 웃긴 게 11명입니다. 입지 선정 위원이 11명인데 예.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전문가 4명, 주민대표 3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주민대표 3명을 선출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지가 않았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입지선정위원회 제가 명단을 좀 공개해달라 포항시에 요청을 했었지만 네. 개인정보라서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2007년도에 예. 포스코 신재강이 꿀뚝 높이가 비행 고도 제한에 걸려서 준공이 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네, 2007년도에 네, 예, 예. 나질 않고 있었는데 2008년 해군 육전당 고도 제한이 있는 호동 매립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예. 선정했다는 거. 그리고 인구가 지금 8만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입니다. 밀집 지역에 선정했다는 거.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선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진짜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예. 입장입니다. 입지 선정 전문가가 고도 제한 구역을 몰랐다는 게 참 꿀뚝 높이 한계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예. 아니면 저는 그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설계 변경을 생각하고 네. 입지 선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예. 한번 가져봅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입지 선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하는 게 제일 큰 예, 문제인 그렇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도 이 꿀뚝 높이가 120에서 150m는 돼야 된다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34m. 예, 30.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꿀뚝에서 나온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대기로 이게 확산이 확산돼가지고 돼야 이제 되는데 퍼져 나가야 되는데 소멸돼야 된다는 예.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또 거기 공장에 제가 들어가서 들은 바로는 꿀뚝이 낮으니 예. 전기 터빈 선풍기를 돌려서 100m 상공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꿀뚝에서 수증기라든지 수증기인지 무슨 매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얀색 연기가 나오는데 터빈을 돌린다 그러면 그 수증기가 하늘로 솟구쳐야 되는데 꿀뚝 위에서 그냥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선풍기를 돌린다는 게 터빈을 돌린다는 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예. 또 위원장님 네. 말씀에 한 말씀 더 덧붙이면요. 환경영향 평가서에 보면 이 꿀뚝 높이에 대해서 언급이 돼가 있습니다. 예. 설계상에 79m에서 80m 되어 있는 거를 지금 34m로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예. 된다라고 명기가 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리 3지구, 2지구, 1지구 구역 정리가 진행이 중이었습니다. 네. 2003년부터. 그렇다고 본다면 2009년 5월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할 때쯤은 이미 그 원리 지역에 대단히 주택단지가 들어서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주택단지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입지 선정을 했다는 것은 입지 선정위원 11명이 전문성이 전혀 없거나 예. 의도되게 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아니냐. 실제로는 입지 선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 정해놓고 그냥 추임받는 그런 입지 선정위원회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이제 오천읍 주민들은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일방적으로 중단하라 하는 것도 포항시로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일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선까지를 뭐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혹시 뭐 대안으로라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조가 들었던 4대강 사업도 지금 잘못됐다고 네. 다시 보를 해체하는 마당에 이게 한 1,500 정도 들었습니다. 네. 공사비가 예. 국비, 도비, 시비, 민자인데 민자가 한 800억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민자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면 자금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는 8만의 포항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 8만의 환경권, 재산권, 건강권을 위해서 800여 원 돈이 과연 많다고 보겠습니까? 이 땅은 저희들도 살지만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살아가 될 오천이고 포항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폐쇄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SRF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 예정입니까?
지금 앞으로 활동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집회라든지 예. 가동중지 서명이라든지 그건 계속 해나갈 것이고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예.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그쪽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많이 알려가지고 아 이런 시설이다 정확하게 말씀도 드리고 이게 정말 안 좋은 시설이니까 폐쇄를 시키든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뭐 1조 원이 들었든 100조 원이 들었든 중요한 건 처음부터 투명하게 네. 주민들한테 공개를 정확하게 하고 시작을 했었으면 지금 현재 다 지었으니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네. 그건 조금 처음부터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다 지어놨으니 돈을 많이 들였다. 근데 이거를 폐쇄하라 중단하라는 말이 맞지가 않다. 그 돈은 예. 다 어떡할 것이냐.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봐집니다. 지금 매주 주말마다 또 오천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뭐 집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향후에 뭐 우리 시청 앞까지 그 집회를 하러 가시겠다고 뭐 그렇게 들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저희도 집회를 저번 토요일 날 네. 근린공원에서 했었습니다. 하고 예. 그 집회가 지금 3월달에 저희가 발족하고 두 번째 집회였습니다. 예. 두 번째 집회고 하다 보니 너무 관심들도 없는 것 같고 예. 저희도 또 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른데 알린다기보다는 저희 주민들에게 예. 알리는 차원에서 저녁 때 토요일 저녁 때 시간들 나실 때 아니면 시간이 없는 시간이라도 내셔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알리는 집회입니다. 알리는 예, 집회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씩 역량을 모아서 포항시청 아니면 포항시청을 넘어서 정부까지도 가려고 지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우리 반대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네, 반대 그 대책위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그 SNS를 통해서 아니면 비대위 밴드가 또 따로 지금 네. 개설이 됐습니다. 예. 됐고 하니 SNS가 지금 현재 최고 나은 거고 그다음 현수막도 저희가 걸 겁니다. 현수막도 예. 걸 거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충분히 참석도 가능하고 가입도 가능하실 겁니다. 예. 우리 의원님 그 시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2015년 5월에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예. 근데 그 승인 날 때 당시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이렇게 구성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시설이 광역화돼서 영천 쓰레기를 가져올 수밖에 예. 없었고요. 아. 그랬는데 준공이 다 돼서까지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게 한 38억 정도 됩니다. 예. 시종일관 저희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도비를 확보해라. 예. 그 도비를 결국 확보를 못하니까 어떤 게 있느냐. 포항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포항시민이 혈세로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과가 됐고요. 예. 그래서 준공이 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었고 예. 가동 중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껏 상임위에서 보고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입장에서는 제철동과 오천 주민을 자꾸 이간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지금 조례가 하나 입법 예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 양창목 비대위원장 계십니다마는 오천원민들은 그 조례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이나 전화나 방문이나 팩스를 통해서 예. 그 내용의 주종은 뭐냐 하면 SRF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으니 이제 이 가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예. 오천 주민이 바라보는 시점과 포항시 집행을 바라보는 시점이 상이합니다. 네. 그래서 오천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본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조례를 막을 것이고 예. 지속적으로
이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5분 발언 시정 질문을 통해서 예.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전에 뭐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광역화 때문에 타 지역의 쓰레기도 반입한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천에서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예. 1일 50톤 정도. 아, 1일 50톤 정도. 네, 1일 50톤 들어오고 포항이 한 450톤. 예, 그래서 매일 500톤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비 38억은 그럼 아직까지 못 받은 겁니까? 포항시가? 못 받는 건지 받을 의사가 없는 건지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 건지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5년 성인 났을 때 네. 공장을 지으라고 성인 났을 때 당시의 담당 공무원을 네. 참고인으로 소환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 과연 경상북도와 정확한 합의에 의해서 예.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계획을 제출했는지 아니면 줄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했는 건지 다시 한번 추궁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천읍 주민들의 생각을 뭐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포항 시민들과 포항시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제 위원장님부터 좀 하시죠. 예. 저는 마지막으로 뭐 포항시에 할 말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쓰레기 발전소도 일 터지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장려한 사업이니 정부에서 책임져라. 예. 구차하게 또 구석구석 이번 지열발전소 지진처럼 구석구석 현수막 걸지 말고 나는 몰랐다라는 책임 회피하지 말고 예. 쓰레기 발전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바라고 포항 시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오천읍만 제철동, 오천읍, 청림동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오천으로도 왔다, 청림으로도 갔다. 포항시 전체의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네. 전체의 문제니 포항 시민들도 적극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로 특이하게 좀 고민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의원님.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떤 지역이든 어느 도시든 발생할 수 있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죠. 치우는 것은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그 소각하는 장소가 인구 8만이 사는 인근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님비라는 현상으로 좀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성동도 포항시민이요, 오천읍도 포항시민이고 연일읍도 포항시민입니다. 그들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그분들이 왜 이러는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주길 바라면서 얼마 전까지 과거에 양덕동에 경마장 문제가 있었을 때 양덕동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생활권, 주거권, 환경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결국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분리 배출하고 하는 것도 오천읍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덧붙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프라임 현안 점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